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새벽에 다들 가슴 졸이고 뭔가 반등해 주기를 강력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반등은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그 심리를 돌려 세울 만한 나름대로 그런 하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점진적 긴축 의지를 필요하겠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특히 이제 그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갈 것이다.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한마디 해준 거죠. 제가 어제 파월이 입을 닫고 있다. 파월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만 이 장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드디어 파월이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친화적인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뭐 확실한 거죠. 금리는 3월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파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금융 시장 전망 투자 전략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움직임을 보면 다우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나스닥도 장 초반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도 장 초반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 파월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닥이 1.36% 상승을 했고 S&P가 0.92. 반면에 이제 그 윗 코로나주 이런 우리 일반적인 종목들이 많은 다우지수는 0.49%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스닥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더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파월이 고용시장에 관해서 발언을 했죠.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임금 인상은 지금은 큰 문제 아니야. 그렇죠? 임금 인상은 지금 큰 문제는 아니다. 이 경제에 더 이상 부양책이 필요 없다. 이미 이제 임금까지 상승하고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더 이상의 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또 경제가 금리 인상한 이후에 꼬꾸라진다면 부양책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죠. 네, 단기적으로 그런 시각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경제가 매우 좋다. 금리를 올릴 충분한 그러한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파월의 페드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였죠. 3월 테이퍼링 종료 직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겠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구체적인 금리 인상 일정은 1월 FOMC에서 논의를 하겠다. 올해 하반기 중 대차대조 축소를 전망한다. 올 하반기죠. 바로 7월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 바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대차대표 축소할 거로 했는데 올 하반기 중에 대차대표 축소를 전망한다. 시간을 살짝 뒤로 한 1, 2분기 뒤로 밀려는 거죠. 3월부터가 아니라 7월 이후. 제가 봐서는 뭐 12월 3분기 정도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금리를 일단 올려보고 장 상황이 패닉으로 반응을 하는지 장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오미크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만약에 해결이 되고 시장이 자체의 어떤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대차대표 축소를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금리를 3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한 2분기 정도를 지켜보는 그러한 스탠스가 필요치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대차대조표가 먼저 시장에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최악의 케이스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한 달이면 모든 걸 적응한다고 제가 어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면 이제는 어떤 충격이 와도 시장이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이제 대차대조표 문제도 서서히 뭐 죽이 되든 밥이 됐든 해결했다는 게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불확실성 요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정리해보면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더 이상 부양책은 필요 없다. 클리브랜드 연은총재는 3월 첫 금리를 인상했다. 연내 3회 정도 인상을 지지한다. 그렇죠? 어제 골만삭스는 4회까지 예상을 했는데 연은 부총재들은 3회 정도.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WHO 2개월 내 유럽 인구 과반이 오미크론의 감염이 예상이 되고 있다. 즉 3월 금리 인상, 더 이상 부양책은 없다. 페드의 대차 대표 축소는 9월 정도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오늘 1.68% 상승해서 175.08%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IT주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0.84% 상승해서 56.7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0.59% 상승해서 1064.40달러. 근데 바닥에 좀 하락해서 살짝 마이너스에 있다가 장 막판 돌렸으네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린 어떤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리비아 한번 봅시다. 레드버니라는 증권사가 상승을 전망했죠. 그래서 80달러가 깨지지 않고 살짝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뭐 올해 예상하는 모든 차의 대수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충격을 가했는데 하지만 리비안이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가 될 것이다. 강력한 2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80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루시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한 호재는 없습니다.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을 이야기한 거죠. 루시드에어. 루시드는 전기차 중에서 아주 고급 차를 루시드 에어가 만들고 있는데 유럽에서 전기차를 루시드 에어를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블록스 봅시다. 네, 우리 80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89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노블록스도 이제 한 번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된 것 같습니다. 80달러가 깨지면은 정말 위험했었는데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해서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도 1.92% 상승해서 334.37달러에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16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빠지고 다 1에서 2%인데 AMD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1.52% 상승해서 278.17달러. 빨리 300달러를 회복해야죠. 네. 세컨 킹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AMD는 4.02달러에 4.02% 상승해서 131.31달러, 빨리 150달러까지 회복을 해야죠. AMD는 뭐 데이터 센터가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이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GPU나 이런 거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관련된 PC에 관련된 반도체를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향후에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TSMC도 3.42%나 상승했죠. 129.29달러. 네, 보십시오. TSMC가 최근에 바닥을 치고 크게 상승을 하죠. 그렇죠? 네, 쭉 옆으로 기다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상승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살짝 상승해서 0.33% 상승 94.20인데 TSMC 비메모리 쪽이 크게 올라오니까 아무리 메모리 쪽은 살짝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마이크론은 이미 실세를 냈지 않았으면 그렇죠? 네, 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10월부터 마이크론은 1차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여자 갔다가 다시 미끄러졌는데 다시 8만 여자를 회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M&A에 뭘 살 거냐, 뭘 집어넣을 거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뭐 저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NXP 쪽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한 애널리스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대체 삼성전자가 뭘 사야 하는 거야? 했더니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될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데 저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일단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2.56% 상승해서 42,777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어제 8.45원이나 빠졌네요. 1189.70으로 원화가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정부의 구두개 홍남기, 제가 싫어하는 홍남기 부총재가 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WTI가 3.87%나 상승을 80달러를 넘어가 버렸죠. 근데 유가 상승 원인을 보니까 일단은 추워요. 춥고 오미크론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오미크론이 좀 빨리 지나가면 다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WTI가 상승을 했고 아직까지도 수급이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WTI가 향후에 석유 많은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늘을 것 같다는 전망 등으로 WTI가 80달러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쪽에 보니까 쉐브론이는 석유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또 다행이었던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좀 찾았죠. 10년짜리부터 1.74%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가 1.76이었는데 10년짜리 2.09였는데 2.07로 하락을 했죠. 2년짜리도 0.90에서 0.89로 그렇습니다.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금융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미국의 금융주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KB금융이 카카오금융을 시가총액을 드디어 뺏어서 회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KB금융이라든지 일부 지방은행 중에서 한두 종목은 사서 좀 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화재보험주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방어적인 스탠스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금융주는 좀 한두 종목 편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장의 반등은 즐길만 하다. 오늘 반등이 일어날 건데 주의할 것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격한 매수 추경이나 총알 난사는 좀 금하죠. 그리고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막 여러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 새로운 테마가 로봇주 말고는 아직 시장이 안 나타난 거죠. 네, 건설주 살짝 올라오다가 금융주는 확실히 시장에서 약간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금융주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뭔가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10배거는 아니지만 3배거 정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테마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곰곰이 지켜보면서 끝끝내 기다리는 그런 인내 전략이 좀 필요하죠. 따라서 오늘은 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터치하면 그때 현금을 한 30%를 마련을 하고 나머지 포지션을 들고 가는 이 현금으로 제가 뭘 하라고 그랬죠? 새롭게 나타날 테마를 찍어야 되죠. 총알로 가격을 정확히 타겟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할 현금이 시장에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 분명하고 박스권이 움직일 때마다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이 먹었다 터졌다 할 것 같은데 이 개별 종목을 어느 타겟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시멘트주 살짝 오르죠. 건설주 살짝 오르죠. 오르다 말고 금융주는 확실히 어떤 소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로봇주는 확실히 일부 또 로봇만 가고 있고 게임주 얻어맞고 2차전지 바닥으로 있고 바닥으로 쳐받고 있고 다음에 어떤 그 IT 종목 중에서 서프라이 체인, 소재, 전공 이쪽 종목 중에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금융주하고 로봇주를 빼고는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큰 모습이 테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웅크리고 앉아서 저격수처럼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하락은 멈출 것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승할 것 같지도 않다. 향후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까지 쑥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분야는 바로 새로운 테마 형성 분야죠.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야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네. 로봇 다음에 나올 그 무엇을 집중하며 웅크리고 앉아 작사를 꽂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총알과 식량을 아끼고 저격수가 적이 나타나니까 집중하고 기다린 자세로 새로운 넥스트를 기다리는 어떤 절제의 시간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장이죠. 회복이 강하기만을 기대하고 쫓아가면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지금은 미래의 넥스트를 기다리는 그러한 정중동의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장이 반등을 해줘서 나름 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건설주 한 두 종목, GS건설하고 현대건설 다시 추가로 설명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